여기가 어디라고 아무나 들어와. 라메르 호텔 프런트 데스크 앞. 낡은 점퍼를 입은 중년 여성이 체크인하려 했지만 지배인은 노골적으로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한소은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이 도운 이 손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죠. 일주일간의 위장투숙, 며느리감을 시험하기 위한 냉혹한 관찰. 당신은 손님을 돈으로 받고 이 직원은 사람으로 받습니다. 진심과 위선이 충돌하는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호텔 프런트 직원이 호텔 오너, 시어머니의 시험을 통과하는 사이다 역전극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후 10시 서울 강남 한복판 라메르 호텔. 천장의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이 대리석 바닥에 부서져 흩어집니다. 프런트 데스크 뒤에서 한소은이 체크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죠.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태준, 오늘도 야근? 내일 점심 같이 먹자. 소은이 작게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내일 봐. 그때였습니다. 회전문이 돌아가며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낡은 점퍼 차림의 중년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죠. 손에 든 검은 비닐봉지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운동화는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을 겁니다.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어요. 소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예약 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나오던 지배인 박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그의 눈썹이 찌푸려졌죠. 잠깐만. 박도연이 소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손님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아무나 들어와? 여기 5성급 호텔이야. 노숙자 지원은 지하철역 쪽으로 가봐. 소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지배인님, 예약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야? 예약이 있다고 하셨으니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소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박도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에이, 설마 예약이 있겠어. 하지만 소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예약 번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자가 구겨진 종이 쪽지를 건넸어요. 소은이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눈이 커졌죠. 예약 확인됐습니다. 스탠다드 트윈룸, 3박, 선결제 완료. 박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자가 신분증을 꺼냈어요. 이름 이명진. 소은은 정중하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박도연이 귓속말로 말했어요. 야, 이런 손님은 호텔 이미지에 안 좋아. 다른 데 알아봐 주라고 해. 예약이 확인됐는데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규정입니다. 지금 나한테 규정 운운하는 거야? 하지만 소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키카드를 건넸어요. 7층 702호실입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명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박도연이 소은에게 경고했어요. 너 이런 식으로 일하면 실적 평가 어떻게 나올지 알지? 소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7층 702호 명진이 객실에 들어서 모자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얼굴이 드러났어요.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람은 현장에서 보인다더니 정말 그런가, 한소은 씨? 명진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잘생긴 태준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1년 동안 숨긴 그 여자. 엄마가 직접 확인하러 왔어.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과연 우리 아들 옆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청소 직원이 로비 소파 옆에서 낡은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인조 가죽에 테두리가 해지고 지퍼는 고장난 상태였죠. 유미리가 지갑을 받아 펼쳤어요. 신분증도 카드도 돈도 없었습니다. 오직 색바랜 가족사진 한 장만 들어 있었어요.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0, 30년 전 사진 같았어요. 이게 뭐야? 사진만 덩그러니? 유미리가 프런트로 향했습니다. 소은에게 지갑을 건넸어요. 소은아, 이거 로비에서 주웠는데. 소은이 사진을 봤습니다. 분실물 접수해야겠네요. 오대리가 말했어요. CCTV 확인해봐. 잠시 후 영상이 전송됐습니다. 어젯밤 낡은 점퍼 차림의 여자가 소파에 앉아 사진을 보다가 일어서면서 지갑이 화분 뒤로 떨어진 장면이 보였어요. 어젯밤 그 손님 거네. 소은이 분실물 대장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도연이 나타났어요. 지갑을 집어들더니 비웃었습니다. 뭐야 이거. 어제 그 거지 같은 여자 건가? 돈 한 푼 없는 지갑이 무슨 투숙객이야. 그냥 버려. 분실물은 규정상 90일 보관입니다. 유미리가 끼어들었어요. 박도연이 유미리를 노려봤습니다. 고객 물건은 금액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딴 소리 하고 있으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도 규정은 규정입니다. 소은이 말했어요. 박도연이 소은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너 요즘 왜 이래? 왜 사사건건 말대꾸야? 박도연이 자리를 떠나고 소은이 지갑을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오후 3시 명진이 로비로 내려왔어요. 마스크를 벗은 상태였습니다. 손님, 혹시 지갑을 찾으시나요? 명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은이 보관함을 열어 지갑을 건넸습니다. 로비 소파 옆에서 발견됐습니다. 명진이 지갑을 받아 사진을 확인했어요. 아들 태준이 100일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소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명진이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명진. 중요한 물건이신 것 같네요. 찾으셔서 다행입니다. 명진이 소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객 물건은 금액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 정말 실천하시는군요. 소은이 당황했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하죠. 직함이 아니라 현장에서 보이는 게 진짜니까요. 명진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이 호텔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저녁 7시. 명진이 객실에서 사진을 책상 위에 놓았어요. 휴대폰을 꺼내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요즘 만나는 여자 있다며? 호텔 프런트 직원이지? 엄마. 어떻게 1년이나 숨기고 뭐 하는 거니?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해요.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지는 내가 판단할게. 엄마가 직접 보고 판단할 거야. 네. 무슨 소리예요? 명진이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 태준아. 전화를 끊고 사진을 가슴에 댔습니다. 한소은 씨, 당신이 정말 우리 태준 옆에 설 자격이 있는지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전 10시. 소은의 컴퓨터 화면에 빨간 경고창이 떴습니다. 예약 충돌 스위트룸 1502호 더블 부킹. 같은 날짜, 같은 방에 2개의 예약이 잡혀 있었어요. 소은이 오대리를 불렀습니다. 대리님, 큰일 났어요. 더블 부킹이요.
오대리가 황급히 다가와 화면을 확인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시스템 오류인가? 두 예약 내역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약 어제 저녁 8시 접수, 고객명 이명진, 연락처 확인됨, 선결제 완료. 두 번째 예약 오늘 새벽 2시 접수, 고객명 VIP 최, 법인카드 결제, 특이사항 본사 중요 고객. 오대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큰일인데. 둘 다 오늘 체크인이야. 소은이 예약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이명진 손님은 오후 2시, VIP 최 손님은 오후 3시네요. 그럼 먼저 예약한 이명진 손님께 드려야지. 원칙대로. 오대리가 말했어요. 소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착순이 맞아요. VIP 최 손님께는 같은 등급의 다른 스위트룸을 안내하면 되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도연이 커피를 들고 나타났어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야, 더블 부킹? 어떻게 된 거야? 시스템 오류로 보입니다. 지금 확인 중이에요. 소은이 설명했어요. 박도연이 예약 내역을 자세히 봤습니다. VIP 최라는 이름에 시선이 멈췄죠. VIP 최 이거 최 회장 아냐? 정 부장이 직접 예약한 거잖아. 그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어요. 당연히 VIP 최를 1502호에 모셔야지. 이명진은 다른 방으로 옮겨. 소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명진 손님이 먼저 예약하셨습니다. 규정상 선착순 원칙이에요. 박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규정? 지금 VIP 앞에서 규정 타령이야? 최 회장이 누군지 알아? 우리 호텔 최대 법인 고객이야. 그래도 먼저 예약하신 분의 권리가. 권리? 야, 한소은. 너 정신 차려. 여긴 원칙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야. 돈으로 돌아가는 곳이라고. 박도연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오대리가 중재하려 했어요. 지배인님, 일단 두 분께 모두 연락해서 양해를 구하는 게. 닥쳐. 내가 결정할게. VIP를 1502호에 모시고 이명진은 1503호로 변경해. 당장. 박도연이 명령했어요. 소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키보드를 치지 않았습니다. 지배인님, 저는 먼저 예약하신 분께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 지금 내 말 안 들겠다는 거야? 규정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소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박도연이 소은에게 바짝 다가섰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위협했어요. 야, 한소은. 너 진짜 고집불통이네. 이런 식으로 일하면 여기서 오래 못 버텨. 조심해. 소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미리가 청소 카트를 밀다가 이쪽 상황을 봤어요. 그리고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지배인님, 손님이 찾으세요. 거짓말이었어요. 박도연의 시선을 돌리려는 것이었죠. 박도연이 유미리를 노려봤습니다. 누가? 로비에 계신 분이요. 박도연이 혀를 찼어요. 에휴, 알았어. 한소은, 너 각오해. 이 일 끝나고 보자. 그가 로비로 향했어요. 유미리가 소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소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오대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소은아, 지배인 말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가 찍히면. 아니요. 소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규정은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먼저 예약하신 분이 우선이에요. 이게 공정한 거잖아요. 그녀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명진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명진 고객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명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라메르 호텔 프런트입니다. 예약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체크인 예정이신 1502호 스위트룸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소은이 전화를 끊었어요. 오대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짜 이명진 손님한테 줄 거야? 네. 규정대로요. 소은이 대답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도연이 다시 돌아왔어요. 소은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이명진 손님께 예약 확인 연락 드렸습니다. 미쳤어? 내가 VIP한테 주라고 했잖아. 먼저 예약하신 분이 이명진 손님입니다. 규정상 선착순 원칙을 따랐습니다. 소은이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박도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책상을 칠 것 같았어요. 좋아. 내 고집대로 해봐. 대신 책임은 내가 져. VIP 고객불만 접수되면 넌 끝이야. 그가 로비로 향했어요. 소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소문이 퍼졌어요. 들었어? 한소은이 지배인한테 대들었대. VIP 밀어내고 일반 손님 먼저 받았다며? 미쳤나 봐. 원칙만 따지다가 잘릴 거야. 융통성이 없어도 너무 없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미리가 식판을 탁 내려놓았어요. 야, 너희들 뭐가 잘못된 건지는 알고 떠들어? 소은이는 규정대로 한 거야. 먼저 예약한 사람이 먼저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 직원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오대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VIP는 좀 달라야 하지 않아? 유미리가 오대리를 노려봤어요. 대리님도 손님 앞에서 차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대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은은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식욕이 없었지만 억지로 넘겼습니다. 오후 2시 호텔 입구로 명품 쇼핑백을 든 중년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VIP 최 회장이었어요. 박도연이 직접 마중 나갔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허리를 90도로 숙였어요. 최 회장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1502호 예약했어. 네, 물론입니다.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도연이 프런트로 안내했어요. 소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 체크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을 확인하던 소은의 표정이 굳었어요. 1502호는 이미 이명진 고객에게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소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시스템 오류로 예약이 중복되었습니다. 같은 등급의 1503호 스위트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내가 예약한 방이 없다고? 박도연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회장님, 잠시만요. 제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가 소은에게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당장 바꾸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소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502호는 이미 오후 2시에 체크인 완료된 상태입니다. 뭐? 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명진이 내려왔어요. 여전히 낡은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프런트로 향했죠. 최 회장이 명진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저런 사람이 스위트룸에 묵어? 박도연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명진이 프런트 앞에 섰어요. 소은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 2시 체크인 예약한 이명진입니다. 소은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네, 손님. 1502호 스위트룸 준비되어 있습니다. 키카드 드리겠습니다.
명진이 키카드를 받아들었어요. 최 회장이 박도연에게 따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방을 저런 사람한테 준 거야? 박도연이 땀을 뻘뻘 흘렸어요. 아, 아닙니다. 잠시 차고 가. 명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회장을 바라봤어요. 저런 사람이라니 손님께서 누구를 보고 그러시는 건가요? 최 회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명진이 소은에게 말했어요. 선착순 원칙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정한 서비스네요. 그녀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최 회장이 박도연을 노려봤습니다. 에이, 기분 나빠. 1503호라도 빨리 줘. 네.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박도연이 허둥지둥 체크인을 처리했어요. 최 회장이 떠난 후 박도연이 소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너 각오해. 이 일 보고 올라간다. 소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녁 6시 명진이 객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 로비가 보였어요. 소은이 여전히 프런트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죠. 명진이 휴대폰을 꺼내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 여자 원칙을 지키는구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았어.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소은이 힘들어할 거예요. 명진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더 지켜봐야지. 그녀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 아침, 보안실에서 김 대리가 CCTV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명진이 또다시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시간은 오전 7시. 어제도 그제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였습니다. 김 대리가 기록을 정리했어요. 7층 702호 투숙객 이명진. 매일 오전 7시 로비 출연. 약 30분간 체류. 프런트 데스크 방향 주시. 저녁 10시 재출연. 동일 패턴 반복. 김 대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지. 바로 그때 박도연이 보안실로 들어왔어요. 모니터링 잘하고 있어? 네, 지배인님. 김 대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도연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저 손님, 며칠째 저러는 거야? 나흘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로비 나와서 프런트 쪽만 쳐다보고 있어요. 김 대리가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박도연이 보고서를 훑어봤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상하네. 뭔가 수상해. 그냥 심심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패턴이 너무 일정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이건 의도가 있어. 박도연이 팔짱을 꼈어요. 혹시 몰래카메라 설치하려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절도범? 아직 불법 행위는 없었습니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계속 감시해. 동선 전부 기록하고. 알겠습니다. 김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도연이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명진이 여전히 소파에 앉아 프런트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 여자 한소은이 보고 있는 거 아냐? 김 대리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명진의 시선이 정확히 프런트 데스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한소은이 뭔가 연관이 있나? 박도연이 중얼거렸어요. 직원 휴게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앉아 밥을 먹고 있었어요. 한 직원이 수군거렸습니다. 야, 너희 7025 손님 봤어? 매일 로비에 나와서 서성이던데. 응, 나도 봤어. 아침마다 소파에 앉아서 프런트만 쳐다봐. 완전 이상한 거 아냐? 혹시 스토커? 누구를? 프런트 직원들? 한소은이나 오대리?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유미리가 식판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야, 너희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냥 손님일 뿐이야.
그래도 이상하긴 하잖아.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서 호텔에서 뭘 하든 손님 자유지. 불법한 거 없으면 상관없어. 유미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대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 혹시 모르잖아. 소은이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오후 3시 소은이 프런트에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체크아웃을 도와드리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또 방문해 주세요. 손님이 떠나고 소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로비 소파에 명진이 앉아 있었어요. 책을 읽는 척하지만 시선은 계속 프런트 쪽을 향하고 있었죠. 소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명진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소은도 정중하게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왜 저렇게 자주 로비에 나오실까? 유미리가 청소 카트를 밀며 지나가다 소은 옆에 섰습니다. 저 손님 또 나오셨네. 응? 혹시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냐? 설마. 그냥 로비가 편하신가 봐. 소은이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유미리가 명진을 흘끗 봤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요즘 세상이 어떤데. 저녁 6시. 소은이 근무를 마치고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가방을 메고 로비를 가로지르려는데 명진이 소파에서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소은이 멈춰 섰어요.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명진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혹시 불편하게 해드린 건 아닌지 궁금해서요. 제가 자주 로비에 나와 있어서 소은이 당황했어요. 아, 아니에요.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전 원래 사람 구경하는 걸 좋아해서요. 호텔 로비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특히 당신은 참 인상적이에요. 명진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손님들 대하는 모습이 늘 한결같더라고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대하시는 게 보기 좋았어요. 소은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명진이 작게 웃었어요. 전 원래 이런 식으로 사람을 봐요. 말보다 행동을, 직함보다 현장에서의 모습을. 소은이 멈칫했어요. 그 말이 익숙했습니다.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웃나요? 명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힘든 일이 있어도 손님 앞에선 늘 웃는 것 같아서요. 소은이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명진이 자신을 그렇게 자세히 관찰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손님께 불편을 드려선 안 되니까요. 그렇군요. 프로네요. 명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 때문에 직장에서 불편한 일은 없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처럼 평범하게 입은 손님을 챙겨줬다고 상사한테 뭐라고 들은 거 아닌가 해서요. 소은의 표정이 굳었어요. 명진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호텔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명진이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소은은 그 자리에 서서 명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 손님은 누구일까? 왜 자신을 그렇게 관찰하는 걸까? 보안실. 김 대리가 방금 장면을 모니터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명진과 소은의 대화 장면이었습니다. 박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뭐야, 저 둘이 대화해? 네. 7025 손님이 한소은 직원한테 말을 걸었어요. 뭐라고 하는데? 음향은 안 들려서 모르겠는데. 친근한 분위기 같았어요. 박도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뭔가 있어. 저 둘이 원래 아는 사이인가? 글쎄요. 계속 지켜봐.
뭔가 수상하면 바로 보고해. 알겠습니다. 박도연이 모니터를 노려보며 중얼거렸어요. 한소은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밤 10시 명진이 객실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태준아, 오늘 내 여자친구랑 직접 얘기해봤어. 엄마, 소은이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태준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걱정 마. 그냥 인사만 했어. 근데 말이야. 명진이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내 여자친구 정말 착한 아이더구나.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더라. 힘든 일이 있어도 웃음을 잃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은 모르겠어. 진짜 속마음까지 확인하려면 더 시험해 봐야 해. 엄마, 제발. 태준아, 엄마를 믿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있는지를 보는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진이 사진을 꺼냈어요. 100일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자신의 모습이었죠. 태준아, 엄마는 내가 평생 함께할 사람을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어.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볼 거야. 한소은 씨, 당신의 진짜 모습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프런트에서는 야간 근무를 맡은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보안실 모니터에는 여전히 1502호 객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감시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저녁 7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오작동. 일시 정지. 프런트가 술렁였어요. 소은이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오대리님,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래요. 어디? 7층이요. 휠체어 손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소은의 얼굴이 굳었어요. 오대리가 급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보안팀 상황 어떻습니까? 7층 엘리베이터 문이 안 열립니다. 승객은 휠체어 탑승자 1인입니다. 소은이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가볼게요. 소은아, 기다려. 보안팀이 처리할. 시간이 없어요. 휠체어 손님이시면 공포가 더 심하실 거예요. 소은이 뛰어갔습니다. 7층 복도. 엘리베이터 문 앞에 보안요원 2명이 서 있었어요. 문이 안 열려요? 네. 수리기사 오는데 30분 걸린답니다. 소은이 엘리베이터 문에 다가갔어요. 노크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안 열려요. 무서워요. 금방 열어드릴게요. 제가 곁에 있으니 걱정 마세요. 소은이 보안요원에게 물었습니다. 비상열쇠 있나요? 네, 있긴 한데. 규정상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비상 상황이잖아요. 소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보안요원이 망설였습니다. 바로 그때 박도연이 나타났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지배인님, 엘리베이터에 휠체어 손님이 갇혔어요. 수리기사 불렀어? 30분 걸린답니다. 그럼 기다리라고 해. 괜히 건드렸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 소은이 박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30분은 너무 길어요. 손님이 공포에 떨고 계십니다. 그래도 규정엔 없지만 사람에겐 해야 할 일이 있죠. 소은이 보안요원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비상열쇠 주세요. 보안요원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박도연이 소리쳤어요. 야, 한소은. 내 맘대로 하지 마. 소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비상열쇠를 홈에 꽂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찰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안에 휠체어를 탄 중년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해요. 소은이 들어가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밀어냈어요. 복도로 나오자
여성이 소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많이 놀라셨죠? 괜찮습니다. 제가 객실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소은이 휠체어를 밀며 복도를 걸었어요. 박도연이 뒤따라오며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나중에 본사에서 뭐라고 하면 내가 책임져. 소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객실 문을 열고 여성을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물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고마워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소은이 휴지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편안히 쉬세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소은이 복도로 나왔어요. 멀리서 명진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소파에 앉아 있었죠. 모든 것을 봤어요. 비상열쇠로 문을 여는 소은, 휠체어를 조심스럽게 미는 모습, 손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명진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이 보이는구나. 로비로 돌아온 소은, 유미리가 물을 건넸어요. 수고했어. 손 떨리는 거 봐. 소은이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괜찮아. 손님이 안전하게 나오셔서 다행이야. 오대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배인이 엄청 화냈던데. 괜찮겠어? 모르겠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소은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밤 10시. 명진이 객실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 여자 진심을 봤어.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더라. 손에 묻은 땀방울이 그걸 증명했어. 답장이 왔습니다. 그게 소은이에요. 항상 그런 사람이에요. 명진이 작게 웃었어요. 알아. 하지만 아직은 모르겠어. 더 지켜봐야 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엿새째 아침, 오대리가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소은아, 이것 좀 봐. 소은이 다가갔어요. 화면에는 호텔 리뷰 커뮤니티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 라메르 호텔 프런트 직원의 황당한 VIP 차별 사건. 내용을 읽는 소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제 라메르 호텔에 체크인하려던 VIP 고객입니다. 제가 예약한 스위트룸을 노숙자 같은 손님에게 빼앗겼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선착순이라며 우겨서 저는 다른 방으로 배정받았습니다. VIP 고객을 이렇게 대우하는 호텔은 처음입니다. 다시는 가지 않을 겁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대박! 이게 5성급 호텔이라고? VIP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 호텔 망하는 거 아냐? 프런트 직원 교육 제대로 안 시키나 봐. 솔직히 노숙자 같은 사람한테 스위트룸 주는 건 좀. 소은의 손이 떨렸어요. 이거 최 회장님이 쓴 글인가 봐. 오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최 회장님은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 소은이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미리가 청소 카트를 밀고 오다가 상황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악성 리뷰가 올라왔어. 사흘 전 더블 부킹 사건에 대해서 오대리가 설명했어요. 유미리가 화면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소은이 타겟이잖아. 바로 그때 박도연이 나타났습니다. 한소은, 내 사무실로 와. 소은이 따라갔어요. 사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박도연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였어요. 같은 글이었습니다. 이거 봤어? 네. 방금 봤습니다. 조회수가 2,000을 넘었어. 댓글도 300개야. 이게 다 내 책임이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걸로 끝이야? 박도연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VIP를 먼저 모시라고 했지. 근데 넌 고집 부려서 원칙 타령했잖아.
하지만 먼저 예약하신 분이 닥쳐. 지금 그게 중요해? 호텔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졌어. 박도연이 소리를 질렀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전 직원 회의 있어. 거기서 내가 직접 해명해. 알겠습니다. 소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 2시 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였어요.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앞에 섰어요. 다들 그글 봤죠? 우리 호텔 평판이 어떻게 됐는지. 그가 프로젝터로 리뷰를 띄웠습니다. 조회수 5천, 댓글 700, SNS로 퍼지고 있어요.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박도연이 소은을 가리켰어요. 한소은 직원, 일어나 봐요. 소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원칙만 고집해서 이렇게 됐어요. VIP 고객 한 분 놓쳤고 악성 리뷰까지 올라왔어요. 할 말 있어요? 소은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규정대로. 규정이 손님보다 중요해요? 규정은 모든 손님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공정? 에휴. 박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보는 거 아냐? VIP 잃으면 실적 다 날아가는데. 원칙만 따지면 뭐해. 현실을 봐야지. 유미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소은이는 잘못한 게 없어요. 먼저 예약한 손님이 먼저 받는 게 맞잖아요. 유미리 씨, 당신은 객실팀이니까 조용히 하세요. 박도연이 차갑게 말했어요. 오대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지배인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진심은 언젠가 검색 순위 맨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오대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은 악성 리뷰가 화제지만 소은이가 보여준 진심은 결국 알려질 거예요. 손님들이 알아볼 거예요. 박도연이 비웃었습니다. 진심? 검색 순위? 무슨 드라마 대사야? 현실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하지만 됐어요. 한소은, 당신은 일주일간 정직입니다. 그동안 반성하세요. 소은의 눈이 커졌어요. 정직이요? 네. 바로 오늘부터 짐 싸서 나가요. 지배인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오대리가 항의했어요. 내 결정이에요. 이에 있으면 본사에 보고하세요. 박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소은이 프런트로 돌아와 개인 물품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유미리가 다가왔어요. 소은아, 괜찮아. 일주일이면 돼. 이건 너무 불공평해. 넌 잘못한 게 없어.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소은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대리가 작게 말했어요. 소은아, 진심은 정말로 언젠가 위로 올라올 거야. 내가 믿어. 소은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대리님. 소은이 로비를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멀리서 명진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하며 소은이 호텔 밖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명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부터가 진짜야. 저녁, 집에 돌아온 소은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어요. 소은아,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해.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뭔 일 있지? 소은이 한숨을 쉬었어요. 일주일 정직 받았어. 뭐? 왜? 말하면 길어. 지금 갈게. 어디야? 아니야, 괜찮아.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소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규정을 지킨 게 잘못인 걸까? 창밖으로 어둠이 깔렸습니다. 정직 사흘째 밤. 소은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켰습니다. 유미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소은아, 괜찮아? 호텔은 내가 없으니까 엉망이야. 빨리 돌아와. 소은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악성 리뷰는 계속 퍼지고 있었고 댓글은 1000개를 넘었습니다. 소은이 한숨을 쉬며 일어났어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잘못한 걸까? 같은 시각 호텔. 야간 근무를 맡은 오대리가 프런트에서 예약 시스템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에휴, 소은이 없으니까 일이 2배네. 그가 예약 로그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스위트룸 1502호 예약자 VIP 최 결제법인 카드 담당 박도현. 예약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어요. 이 예약은 새벽 2시에 접수됐네. 오대리가 다른 VIP 예약들을 확인했습니다. 스위트룸 1405 예약자 VIP 박 결제법인 카드 담당 박도현. 스위트룸 1902호 예약자 VIP 김 결제법인 카드 담당 박도현. 모두 박도현이 직접 처리한 예약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결제 금액이 시스템 정가보다 10만 원씩 높았어요. 뭐지? 왜 금액이 더 높지? 오대리가 회계 시스템을 열었습니다. 로그인하려는데 비밀번호가 필요했어요. 기본 비밀번호로 한번 해볼까? 애드민 1234. 로그인 성공. 화면에 엑셀 파일들이 떠올랐습니다. VIP 예약 관리 박도현. 오대리가 파일을 열었어요. 시트 이름이 공식, 실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공식 시트에는 호텔 공식 요금이 기재되어 있었어요. 실제 시트에는 다른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10만 원씩 더 높은 금액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칸에 차액 항목이 있었어요. 오대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리베이트 장부잖아. 박도현이 VIP 고객들에게 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받고 차액을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 오대리가 파일을 꼼꼼히 봤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기록이 있었어요. 총 차액이 1,500만 원. 미쳤네. 오대리가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대리가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박도현이 서 있었어요. 지배인님? 야간 근무 중에 회계 시스템에 왜 들어가 있어? 박도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 그게 예약 정리하다가 금액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요. 금액 오류? 박도현이 화면을 봤어요. 자신의 장부가 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오대리, 이거 본 거야? 저는 그냥 업무 중에 우연히 비밀번호까지 뚫고 들어와서. 박도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오대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지배인님,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손님들한테 더 받아서 개인적으로 챙기는 건. 닥쳐. 박도현이 컴퓨터를 끄고 오대리를 노려봤습니다. 이걸 본 이상 넌 끝이야. 뭐라고요? 너 지금 회사 기밀정보 무단 열람했어. 징계감이야. 기밀정보요? 이건 횡령 증거잖아요. 오대리가 소리쳤어요. 박도현이 비웃었습니다. 증거? 누가 믿어줄까? 내 말 대 네 말 누가 이길 것 같아? 오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조용히 있어. 그럼 너도 한소은처럼 정직 안 당해. 박도현이 협박했습니다. 아니면 소은이랑 같이 잘릴래? 오대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박도현이 등을 돌려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 현명한 선택하길. 사무실 문이 닫혔어요. 오대리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였습니다. 로비 소파에서 누군가 일어났어요. 명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프런트로 다가왔어요. 방금 대화 다 들었어요. 오대리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손님? 왜 이 시간에? 잠이 안 와서 로비에 나와 있었어요. 명진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파일 백업했어요? 네. 아니요. 못했어요. 지금 하세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야 해요. 명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오대리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회계 시스템에 로그인했어요.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복사 중 87%, 100% 완료. 오대리가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고맙습니다, 손님. 제 이름은 이명진이에요. 명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대리가 악수했어요. 저는 오민수입니다. 민수 씨, 지금은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진실은 곧 밝혀질 거예요. 손님, 혹시 한소은이랑 무슨 관계세요? 오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명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녀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오대리는 USB를 꼭 쥐었어요. 소은아, 조금만 기다려. 진실을 밝혀줄게. 다음 날 아침, 소은이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대리였어요. 여보세요? 소은아, 나 민수야. 대리님? 무슨 일이세요? 들어봐. 나 큰일 저질렀어. 오대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어젯밤에 지배인의 리베이트 장부를 발견했어. VIP 손님들한테 돈 더 받아서 개인적으로 챙긴 거야. 소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그런데 지배인한테 들켰어. 나한테 조용히 있으라고 협박했어. 대리님. 하지만 백업은 해뒀어. USB에. 소은이 잠시 침묵했어요. 대리님, 위험할 수 있어요. 알아.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순 없잖아. 너도 억울하게 정직 당했는데. 고마워요, 대리님. 소은아, 조금만 기다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소은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직 나흘째 오후, 호텔 로비는 평온했습니다. 체크인하는 손님들,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조용한 오후였어요. 오후 3시 15분.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화재 경보입니다. 모든 투숙객께서는 침착하게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어디서 난 거야? 빨리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손님들이 불안해하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오대리가 급히 보안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재 위치 어디예요? 확인 중입니다. 아직 정확한 위치가. 연기는요? 불은 보이나요? 아니요. 센서만 작동했습니다. 오대리가 프런트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님 여러분, 진화 상황 확인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경보음은 계속 울렸습니다. 삐삐삐. 손님들의 불안감이 커졌어요. 바로 그때 박도연이 나타났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화재 경보가 울렸는데 정확한 위치를 못 찾겠대요. 오작동 아냐? 그런 것 같긴 한데. 박도연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보안팀, 빨리 확인해. 네, 지배인님. 층별로 확인 중입니다.
손님들이 점점 더 불안해했습니다. 노부부가 프런트로 다가왔어요. 불났어요? 우리 짐 챙겨야 하나요? 아직 확인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대리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노부부는 계속 불안해했습니다. 기다려. 불나면 어떡하는데? 박도연이 끼어들었어요. 괜찮습니다, 손님. 오작동입니다. 걱정 마세요.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박도연이 자신있게 말했지만 사실 확실하지 않았어요. 삐삐삐. 경보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로비에 있던 VIP 손님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박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에이, 이거 완전 망신이네. 그가 보안실로 뛰어갔어요. 오대리는 로비에 남아 손님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손님 여러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불안하신 분들은 잠시 밖으로 나가 계셔도 됩니다. 일부 손님들이 로비 밖으로 나갔어요. 유미리가 청소 카트를 밀고 오다가 상황을 봤습니다. 대리님, 무슨 일이에요? 화재 경보인데 오작동인 것 같아. 노약자 객실은 확인했어요? 아, 맞다. 오대리가 깨달았어요. 휠체어 탄 손님이 9층에 계셨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대피하기 어려울 거예요. 미리야, 내가 9층 가볼게. 여기 좀 부탁해. 알았어. 오대리가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9층 복도. 경보음이 더 크게 울리고 있었어요. 오대리가 9035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안에서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나가야 하는데. 오대리가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습니다. 휠체어 손님이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불났어요? 어떡해요? 저 혼자 못 나가요. 괜찮습니다, 손님. 제가 모시고 나갈게요. 오대리가 휠체어를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요? 계단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계단요? 제가 휠체어인데요? 제가 업고 내려가겠습니다. 오대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오대리가 손님을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휠체어는 복도에 두고 계단으로 향했어요.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천천히 내려가세요. 한 층, 두 층, 세 층. 땀이 뻘뻘 흘렀지만 계속 내려갔어요. 7층쯤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명진이 계단에 서 있었어요. 도와드릴까요? 손님? 제가 반대편을 잡을게요. 명진이 손님의 다른 쪽을 지탱했습니다. 둘이 함께 손님을 안전하게 내려보냈어요. 고맙습니다. 오대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명진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1층 로비. 휠체어 손님을 안전하게 소파에 앉혔습니다. 물 가져다 드릴게요. 유미리가 물을 건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휠체어 손님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경보음이 멈췄어요. 보안팀장이 로비로 나왔습니다. 오작동 확인됐습니다. 5층 복도 센서 고장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박도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화재 경보 오작동이었습니다. 안전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VIP 손님 몇 명은 이미 체크아웃하고 나가버렸어요. 박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에휴, 손님 다 잃었네. 그가 오대리를 노려봤어요. 왜 진작에 오작동이라고 안내 안 했어? 확인 전에는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VIP 다 날렸잖아. 박도연이 소리쳤어요. 유미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지배인님, 오대리는 노약자분을 대피시키느라 바빴어요. 그게 지금 중요해?
VIP가 중요하지. 박도연이 화를 냈습니다. 멀리서 명진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도연은 VIP 손님들에게만 신경 쓰고 오대리와 유미리는 노약자를 먼저 챙겼다는 것을 명진이 휴대폰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우선순위 박도연, VIP, 오대리 앤드 유미리 노약자. 저녁, 정직 중인 소은에게 오대리가 전화를 걸었어요. 소은아, 오늘 호텔에 화재 경보가 울렸어. 정말요? 불났어요? 아니, 오작동이었어. 근데 그 와중에 휠체어 손님 9층에서 대피시켰어. 대리님 혼자요? 응. 업고 계단으로 내려왔지. 소은이 감탄했어요. 대단하세요, 대리님. 아니야. 근데 지배인은 VIP 손님 잃었다고 나한테 화내더라. 소은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오대리의 목소리가 불안했어요. 소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사람을 먼저 봤어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은 후 소은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같은 시각 호텔 객실. 명진이 메모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소은 모든 손님 평등 대우, 원칙 준수, 오민수 노약자 우선, 희생적 행동, 유미리 동료 보호, 정의감, 박도연 VIP 우선, 실적 중심 비리. 명진이 펜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직 닷새째 아침, 소은이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호텔 리뷰 커뮤니티. 여전히 악성 리뷰가 최상단에 있었습니다. 조회수 15,000. 한숨을 쉬는데 새 글이 하나 떴어요. 제목 라메르 호텔. 진짜 서비스를 받습니다. 소은이 클릭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투숙했던 손님입니다. 낡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프런트 직원은 밤새 찾아주셨습니다. 돈도 카드도 없는 지갑이었지만요. 엘리베이터에 휠체어 손님이 갇혔을 때 비상열쇠로 직접 구조했습니다. 규정이 없어도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최근 악성 리뷰를 받습니다. VIP 차별이라고요? 제가 본 건 달랐습니다. 그 직원은 사람을 먼저 봤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한소은 직원.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소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실이었구나. 한소은 직원 응원합니다. 악성 리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네. 소은이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어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같은 시각 호텔. 오대리가 출근해서 커뮤니티를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야? 새 글을 읽는 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유미리. 소은이 응원글 떴어. 유미리가 달려왔습니다. 진짜? 조회수 봐. 벌써 1,000 넘었어. 둘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바로 그 순간 박도연이 나타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오대리가 화면을 돌렸어요. 박도연이 글을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이거 누가 쓴 거야? 익명이에요. 익명? 박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한소은 불러. 정직 중인데요. 당장 전화해. 10분 후 소은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박도연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앉아. 소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도연이 컴퓨터 화면을 돌렸어요. 이거 내가 쓴 거지? 아니요. 거짓말하지 마. 내용 봐. 지갑, 휠체어, 다 내 얘기잖아. 하지만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누가 썼어? 내 친구, 남자친구, 모르겠어요.
정말로. 박도연이 책상을 쳤어요. 한소은, 지금 나 갖고 노는 거야? 자작극이지? 자작극이 아닙니다. 소은이 소리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전 그럴 용기조차 없어요. 이렇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글을 써요? 박도연이 소은을 노려봤습니다. 넌 지금 나를 속이고 있어. 누군가 도와주고 있는 거야. 아무도 안 도와줘요. 전 혼자예요. 소은이 울먹였습니다. 그 손님이지? 7025. 그 사람이 쓴 거지? 박도연이 추궁했어요. 소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거짓말. 박도연이 다시 책상을 쳤습니다. 넌 그 손님이랑 짜고 날 모함하는 거야. 안 그래? 아니에요. 당장 밝혀내겠어. 넌 더 큰 징계 받을 거야. 소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박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 소은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유미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은아. 소은이 유미리 품에 안겼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리야.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알아. 다 알아. 유미리가 소은을 안아줬습니다. 오대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소은아, 그 글 진짜 내가 쓴 거 아니지? 아니에요. 전 용기도 없어요. 그럼 누가 쓴 거지? 오대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손님일까? 지갑 찾아드렸던 그분? 소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명진 손님. 그분이실까요? 가능성 있어. 내용이 너무 자세해. 유미리가 말했습니다. 근데 왜 익명으로 쓰셨을까? 모르겠어. 소은이 다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프런트 전화벨이 울렸어요. 오대리가 받았습니다. 네, 라메르 호텔입니다. 네, 본사요? 오대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내일 전 직원 회의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오대리가 말했습니다. 본사에서 내일 긴급회의에 소집했대. 무슨 회의? 모르겠어. 그냥 전 직원 참석하라고만. 세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불안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녁, 소은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어요. 소은아,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 목소리 들으면 알아. 무슨 일 있었어? 소은이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날 응원하는 글을 썼어. 근데 지배인은 내가 자작극 했다고. 뭐? 그게 무슨. 태준아, 난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줘.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 본사 회의가 있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소은아, 나. 태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뭐? 아니야. 내일 연락할게. 소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같은 시각, 다른 곳. 명진이 휴대폰으로 커뮤니티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쓴 글 아래 댓글이 2,000개를 넘었어요. 한소은 잘 견디고 있구나. 명진이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아, 엄마 소은이가. 알아. 오늘 지배인한테 불려갔지. 엄마가 다 아시면서 왜 가만히 계세요? 태준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지금 소은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알아. 하지만 마지막까지 견뎌야 해. 마지막이요? 내일이야. 내일 모든 게 끝나. 명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때까지만 기다려. 엄마, 내 여자 끝까지 지켜봐. 무너지지 않는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명진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소은 씨 마지막 시험입니다.
무너지지 마세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직 엿새째 아침, 호텔 직원 휴게실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야, 그 응원글 이상하지 않아? 왜? 타이밍이 너무 완벽해. 소은이 정직당하자마자 바로 올라왔잖아. 그러게. 누가 봐도 짜고 친 것 같은데. 혹시 소은이가 직접? 아니면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니야? 커피를 마시던 한 직원이 작게 말했어요. 7025 손님 있잖아. 그 사람. 아, 매일 로비 서성이던 그 손님? 응. 소은이랑 뭔가 있는 것 같았어. 설마. 한패야? 직원들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박도연이 들어왔어요. 다들 모였네. 직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도연이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그 응원글 다들 봤죠? 네.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익명이라며? 타이밍도 딱 맞고?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확신합니다. 한소은이 7025 손님이랑 짜고 친 거예요. 정말요? 그 손님 매일 로비에서 소은이만 쳐다봤어요. CCTV에 다 찍혔어요. 둘이 아는 사이가 분명해요. 박도연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은이가 미리 부탁한 거예요. 자기가 정직당하면 응원글 좀 써달라고. 에이, 설마요. 한 직원이 의심했지만 박도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설마가 아니에요. 이건 조직적인 거예요. 소은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직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악성 리뷰도 사실이었던 거 아니야? VIP 손님 진짜 차별한 거잖아. 우리가 속은 거야?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유미리가 일어났어요. 지배인님,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은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유미리 씨, 당신은 친구니까 편들겠죠.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요? 증거라도 있어요? CCTV요. 7025 손님이 매일 소은이 감시하던 거. 그건 그냥이 아니에요. 수상한 거예요. 박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미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배인님, 내일 본사 회의가 있잖아요. 거기서 확인하면. 회의? 그것도 수상해요. 갑자기 왜 본사에서 내려와요? 박도연이 비웃었어요. 분명 소은이 편 들러오는 거예요. 누가 뒤에서 손 쓴 거라고요. 직원들이 더 크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소은이 편 드는 게 맞는 건가? 혼란스러워. 박도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오후 2시, 소은이 집 앞에서 태준을 만났습니다. 태준아. 소은아, 괜찮아? 응. 근데 뭔가 이상해. 뭐가? 호텔에서 연락이 왔어. 직원들이 날 의심하고 있대. 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의심? 응원글이 내 자작극이라고. 누군가랑 짜고 쳤다고. 말도 안 돼. 지배인이 직원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닌대. 소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준아, 나 어떡하지? 내일 회의인데. 태준이 소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내일 다 밝혀질 거야. 다 밝혀진다니? 응. 엄마가. 아니, 본사에서 다 조사했어. 진실이 나올 거야. 정말? 믿어줘. 조금만 참아. 태준이 소은을 안았습니다. 넌 아무 잘못 없어.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소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녁 6시. 호텔 로비. 직원들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대리가 유미리에게 작게 말했어요. 미리야, 나 고민돼. 뭐가? 소은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걸까? 유미리가 오대리를 노려봤습니다. 대리님도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배인 말도 일리가 있잖아. 일리요? 7025 손님이 매일 로비 나와서 소은이만 쳐다본 건 사실이잖아. 좀 이상하긴 해. 유미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대리님, 저는 소은이를 믿어요. 그 애는 거짓말 못하는 애예요. 나도 알아. 하지만 뭐예요? 증거도 없으면서 왜 의심해요? 미안. 오대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유미리가 짐을 챙기며 말했어요. 내일 회의 때 다 밝혀질 거예요. 그때 후회하지 마세요. 유미리가 먼저 나갔습니다. 오대리는 자리에 앉아 고민에 빠졌어요. 소은아, 넌 정말 아무것도 안 한 거 맞지? 밤 10시. 박도연이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본사회의 자료였어요. 한소은 직원 비위 의용 외부인과 공모의심. 그가 자료를 출력했습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변명하는지 보자. 박도연이 비웃었어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사 인사팀이었어요. 네, 박도연입니다. 지배인님, 내일 회의 때 VIP 예약권 자료 준비하셨습니까? 박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VIP 예약권요? 네. 본사에서 최근 6개월 VIP 예약 내역을 검토하고 싶답니다. 그게 왜요? 정기감사입니다. 내일 꼭 가져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도연이 식은땀을 흘렸어요. VIP 예약 내역? 설마 리베이트 장부? 그가 급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회계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VIP 예약 관리 박도연. 파일이 없었습니다. 어디 갔지? 박도연이 당황했어요. 파일을 검색했습니다. 찾을 수 없었어요. 누가 지운 거야?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곳. 명진이 태준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아, 소은이는 어때? 힘들어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의심하고 있대요. 알아. 박도연이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지. 엄마, 이제 그만하면 안 돼요? 소은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명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태준아, 마지막 시험이야. 모두가 의심할 때도 무너지지 않는지. 그래도 진짜 며느리감은 역경 속에서 빛나는 거야. 내일이면 끝나. 조금만 참아. 전화가 끊어졌어요. 명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소은 씨, 당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일 확인하겠습니다. 자정. 소은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회의가 두려웠어요. 모두가 날 의심하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나는 진심으로 일했어. 그게 잘못은 아니야. 소은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당당하게 맞서야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직 마지막 날 밤. 본사 회의를 하루 앞둔 저녁이었습니다. 박도연이 본사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제목 한소은 직원 징계 건의서. 내용을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외부인과 공모하여 호텔 평판을 훼손, VIP 고객 차별, 자작극 의혹, 즉시 해고 건의. 박도연이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송 완료. 그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끝이야, 한소은. 같은 시각, 소은의 집. 소은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흰 종이가 놓여 있었어요. 사직서였습니다. 사직서. 저 한소은은 펜을 들었지만 글씨가 써지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소은이 펜을 내려놨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유미리였습니다. 소은아, 나야. 응, 미리야. 괜찮아? 목소리 이상해.
사직서 쓰고 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소은아, 넌 잘못한 게 없어. 알아. 하지만 모두가 날 의심해. 내일 회의에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실을 말하면 돼. 진실? 아무도 안 믿어줄 거야.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미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난 믿어.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 고마워, 미리야. 근데 이제 지쳤어. 소은아, 내일 회의 끝나면 사직서 낼게.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그래도 미리야, 고마웠어. 진짜로. 소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사직서를 봤어요. 펜을 들고 천천히 썼습니다. 저 한소은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어요. 밤 10시 호텔 프런트. 야간 근무 중인 오대리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제 로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VIP 최 스위트룸 1502호 10만원 추가 청구. VIP 박 스위트룸 1405 10만원 추가 청구. 오대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박도연 지배인. 정말 이렇게 많이 챙겼네. 그가 USB를 꺼냈습니다. 백업했던 리베이트 장부였어요. 이걸 내일 회의에 제출해야 하나? 오대리가 고민했습니다. 이걸 내면 호텔이 난리 날 텐데. 우리 일자리는? 그가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바로 그때 유미리가 나타났습니다. 대리님, 아직도 이래요? 아, 미리야. 너는 왜 아직 안 갔어? 소은이한테 전화했는데 사직서 쓰고 있대요. 오대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사직서? 네. 내일 회의 끝나면 낸다고. 소은이가. 오대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유미리가 물었어요. 대리님, USB 준비됐어요? 응? 아. 내일 회의 때 그거 보여줘야 해요. 박도연의 비리를. 하지만 뭐예요? 유미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대로 소은이 희생시킬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우리 일자리가 걱정되세요? 오대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미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대리님, 사람은 파일처럼 덮어 쓰는 게 아니에요. 뭐? 소은이 마음이요. 한번 상처받으면 복구 안 돼요. 저장도 안 되고 백업도 안 되고. 유미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발 내일 진실을 말해주세요. 유미리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오대리는 혼자 남았어요.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자정. 소은이 사직서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직원증이 놓여 있었어요. 소은이 직원증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더 잘하고 싶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준이었습니다. 소은아, 아직 안 자? 응. 못 자겠어. 내일 걱정돼? 응. 사직서 썼어. 태준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뭐? 왜? 더 이상 못 버티겠어. 모두가 날 의심하는데. 소은아, 내일까지만 참아. 제발. 태준아, 고마웠어. 내가 믿어줘서. 소은아, 내일 회의 끝나면 사직서 내고 연락할게. 안녕. 소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준이 황급히 명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소은이가 사직서 썼대요. 알고 있어. 명진의 목소리가 침착했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이러다 소은이 진짜 그만둘 거예요. 태준아, 이게 마지막 시험이야. 무슨 시험이에요?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면 어떡해요?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명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태준아, 엄마를 믿어. 내일 아침이면 다 끝나. 엄마, 한소은 씨는 강한 사람이야.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준이 휴대폰을 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소은아, 미안해. 새벽 2시, 소은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CCTV 백업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손님들을 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지갑을 찾아주는 장면, 휠체어 손님을 돕는 장면, 선착순 원칙을 지키는 장면. 소은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내 마음까지는 지울 수 없겠지. 파일을 USB에 저장했어요. 한소은 근무 기록 백업. 이게 내 마지막 증거야. 소은이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오전 6시, 호텔 로비에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오대리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려다가 멈췄어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소은아, 미안해. 나 겁쟁이야. 그가 USB를 프런트 서랍에 넣으려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니야. 해야 해. 진실을 말해야 해. 오대리가 결심한 표로 회의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용기를 내자. 오전 9시 소은이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가방에는 사직서와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다. 당당하게 하자. 소은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길. 마지막 출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호텔 대회의실에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본사 임원들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소은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시선이 집중됐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한소은이야? 자작극한 사람. 뻔뻔하게 왔네. 소은이 고개를 숙이고 맨 뒤 자리에 앉았어요. 유미리가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어. 오대리도 반대편에 앉았어요. 주머니 속 USB를 만졌습니다. 박도연이 앞에 섰습니다. 다들 모이셨네요. 오늘은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본사 인사팀장이 일어났어요. 저는 본사 인사팀 김 팀장입니다. 오늘은 한소은 직원건과 호텔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박도연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소은의 사진이 떴어요. 한소은 직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악성 리뷰가 화면에 떴습니다. VIP 고객을 차별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응원글이 떴어요. 그리고 이건 익명으로 올라온 칭찬글입니다. 박도연이 소은을 가리켰어요. 저는 이것이 자작극이라고 확신합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인사팀장이 물었어요. 네. CCTV 영상입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명진이 로비에서 소은을 바라보는 장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이 손님은 7025 투숙객입니다. 매일 한소은 직원을 감시했습니다. 둘이 짜고 친 거죠.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소은이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 손님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럼 왜 그 손님만 특별 대우했죠? 특별 대우가 아니라 당연한 서비스였습니다.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박도연이 비웃었습니다. 당연한 서비스? 그래서 VIP 고객을 밀어냈죠? 선착순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원칙? 손님 차별해놓고 원칙이라고? 박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사팀장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한소은 직원, 본인이 그 칭찬글을 쓴 게 아니라는 건가요? 네. 저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썼죠?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닙니다. 소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박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자산운용사 대표였어요.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김 대표님? 인사팀장이 놀라 인사했어요. 김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라메르 자산운용 대표 김태식입니다. 직원들이 긴장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김 대표가 문 쪽을 봤어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명진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낡은 점퍼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사람 7025 손님 아냐? 왜 저렇게 입고 왔지? 박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김 대표가 말했습니다. 소개합니다. 이분이 라메르타워의 실소유주 이명진 회장님이십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소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건물주? 오대리와 유미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박도연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명진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어요. 네. 저는 일주일 동안 이 호텔에 투숙하며 여러분을 관찰했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가난한 손님인 척하면서요. 명진이 박도연을 바라봤어요. 박도연 지배인. 당신은 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했죠? 박도연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는 거지 같다고 했죠. 쫓아내려 했고요. 회의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소은 직원은 달랐습니다. 명진이 소은을 바라봤어요. 저를 다른 손님과 똑같이 대했어요.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밤새 찾아줬고 선착순 원칙을 지켜 제게 방을 배정해줬죠. 소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진이 계속 말했어요. 박도연 지배인. 당신은 손님을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회장님, 그게 아니라. 맞습니다. 돈으로 판단했죠. VIP만 중요하고 가난한 사람은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박도연이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회장님, 제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당신의 VIP 고객 리베이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박도연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건 인사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도연 지배인, 최근 6개월간 VIP 고객에게 정가 외 추가 요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착복했습니다. 총액 1,500만 원. 오대리가 일어나 USB를 내밀었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박도연이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명진이 소은에게 다가왔어요. 한소은 씨, 미안합니다. 당신을 시험했어요. 회장님, 당신은 끝까지 진심을 지켰어요. 압력 속에서도 의심받아도 무너지지 않았죠. 소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도 제 마음까지는 지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명진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진짜예요. 명진이 직원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호텔의 얼굴은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손님을 대하는 진심. 그게 이 호텔의 가치입니다. 명진이 말을 마쳤습니다. 인사팀장이 일어났어요. 박도연 지배인은 즉시 직위 해제되며 인사위원회로 회부됩니다. 보안요원들이 박도연을 부축해 나갔어요. 한소은 직원 정직 처분은 즉시 취소됩니다. 그리고 인사팀장이 소은을 봤어요. 승진 대상자로 추천됩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유미리가 소은을 안았어요. 소은아, 해냈어. 오대리도 다가와 악수했습니다. 소은아, 고생했어. 소은이 눈물을 닦으며 명진에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니에요. 당신이 잘한 거예요. 명진이 소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신 우리 아들 태준이 알죠? 소은이 눈을 크게 떴어요. 네, 태준이를요? 제 아들이에요. 소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어요. 소은아, 소은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내가 미안해. 말 못했어. 태준이 소은에게 다가왔어요. 엄마가 너를 시험하고 있었어. 견디기 힘들었지? 소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진이 말했어요. 한소은 씨, 당신은 합격입니다. 합격이요? 우리 가족이 될 자격. 충분해요. 소은이 명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태준을 봤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네, 며느리감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명진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당신은 진짜라고. 소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준이 소은을 안았어요. 고생했어. 이제 괜찮아. 회의실 밖에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긴 어둠이 끝났어요.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어요. 소은, 태준, 명진, 그리고 유미리와 오대리만 남았습니다. 명진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다들. 소은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태준이 옆에 앉았어요. 명진이 소은을 바라봤어요. 한소은 씨, 일주일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이 아니에요. 명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시험을 통과했어요. 압력, 의심, 모함, 그 모든 걸 견뎠죠. 소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은 무너질 뻔했어요. 어젯밤에 사직서도 썼어요. 알아요. 태준이한테 들었어요. 명진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도망가지 않았죠. 저는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제 마음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어요. 손님을 진심으로 대한 게 잘못이 아니라고. 명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명진이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는 30년 전 아무것도 없이 서울에 왔어요. 가진 거라곤 갓난아기 하나. 태준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호텔 청소부로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죠. 명진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어느 날 제가 청소하던 호텔 로비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태준이 100일 때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죠. 소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때 한프런트 직원분이 밤새 찾아주셨어요. 돈도 없고 카드도 없는 낡은 지갑인데요. 명진이 소은을 돌아봤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고객 물건은 금액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라고. 소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말이 제가 한 말, 네, 당신이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명진이 소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확신했어요. 당신은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명진이 소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소은 씨, 제 아들 태준이 잘 부탁해요. 소은이 울먹였어요. 회장님, 저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태준이 소은의 손을 잡았어요. 소은아, 넌 충분해. 엄마도 인정하셨어. 명진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미안해. 내 여자를 이렇게까지 시험한 거. 괜찮아요, 엄마.
덕분에 소은이 진짜 모습을 확인했어요. 태준이 소은을 안았어요. 유미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소은아, 진짜 수고했어. 나도 몰랐어. 이런 일이었는지. 오대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소은아, 미안해. 나도 의심했어. 아니에요, 대리님. 저도 이해해요. 소은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명진이 오대리를 봤어요. 오민수 대리님, 당신도 고마워요. 용기 내서 증거를 제출해 주셨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대리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게 제일 어려워요. 명진이 유미리를 봤습니다. 유미리 씨도요. 끝까지 친구를 믿어줬죠. 소은이가 그럴 만한 친구거든요. 유미리가 소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명진이 다시 소은을 바라봤습니다. 한소은 씨,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네. 당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소은이 잠시 생각했어요. 저는 계속 일하고 싶어요. 호텔에서요. 좋아요. 그럼 제안이 있어요. 명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프런트 팀장으로 승진. 그리고 신입 교육 담당을 맡아주세요. 소은의 눈이 커졌어요. 팀장이요? 네. 당신 같은 사람이 후배들을 가르쳐야 해요.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는 법을요. 하지만 저는 아직 충분해요. 명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도연 후임 지배인이 곧 부임할 거예요. 함께 일하게 될 거예요. 소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진이 작게 웃었어요. 그리고 명진이 태준을 봤습니다. 우리 집 식사 한번 하러 올래요? 소은이 당황했어요. 네, 지금요? 언젠가는 와야죠. 며느리 될 사람이. 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뭘? 좋은 며느리감 만나서 내가 고맙지. 명진이 소은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한소은 씨, 우리 태준이 잘 부탁해요. 이 녀석 좀 순진해서. 엄마, 태준이 얼굴을 붉혔어요. 소은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회장님. 잘 챙기겠습니다. 명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요.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오후 2시 회의실 밖 로비. 다른 직원들이 소은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대박. 한소은이 회장님 며느리였어? 완전 신데렐라 스토리네. 부럽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기가 없었어요. 축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 직원이 다가왔어요. 소은아, 축하해. 팀장 승진. 고마워. 소은이 밝게 웃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이 말했어요. 우리 소은이 팀장님 덕분에 호텔 분위기 좋아질 것 같아. 열심히 할게. 소은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유미리가 소은을 안았습니다. 소은아, 진짜 자랑스러워. 넌 해냈어. 미리야, 내가 없었으면 못 버텼어. 당연하지. 우리 친구잖아. 오대리가 다가와 악수했어요. 팀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대리님, 제가 아직 팀장 아니에요. 곧 될 거잖아. 모두가 웃었습니다. 태준이 소은의 손을 잡았어요. 소은아, 이제 우리 공개 연애할 수 있어. 응, 그러네. 소은이 얼굴을 붉혔어요. 명진이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만났어. 태준이가 행복하겠구나. 저녁, 소은과 태준이 호텔 밖을 걸었습니다. 태준아, 아직도 꿈 같아. 나도. 드디어 엄마가 인정해 주셨어. 미안해. 내가 시험 때문에 힘들게 했지? 소은이 태준을 바라봤어요. 아니야.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어. 뭘? 진심으로 일한다는 게 뭔지.
그리고 그게 결국 인정받는다는 것. 태준이 소은을 안았습니다. 소은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이 포옹했어요.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후 오전 10시 호텔 대강당에 전 직원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밝고 기대에 차 있었죠. 명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난 일주일은 우리 모두에게 시험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요. 명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박도연 전 지배인은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임되었습니다. 횡령 혐의로 법적 조치도 진행 중입니다. 직원들이 숙연해졌어요. 하지만 오늘은 처벌이 아니라 희망을 말하려 합니다. 명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진심은 지기보다 강합니다. 돈보다 권력보다 강해요. 한소은 직원을 보세요. 압력 속에서도 원칙을 지켰고 의심받아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소은이 객석에서 얼굴을 붉혔어요. 오민수 대리님, 용기 내어 진실을 말했습니다. 오대리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유미리 직원, 친구를 끝까지 믿어줬죠. 유미리도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여러분 모두가 라메르의 진짜 얼굴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호텔을 만듭니다. 명진이 박수를 쳤고 모든 직원이 따라 박수쳤습니다. 오늘부터 진심 서비스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한소은 신임 팀장이 교육을 담당합니다. 소은이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소은이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손님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합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VIP든 일반인이든요. 소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우리의 진심이 라메르의 가치입니다. 함께 만들어가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후 2시 프런트 데스크. 소은이 새 명찰을 달았어요. 한소은 프런트 팀장. 유미리가 옆에서 놀렸습니다. 야, 팀장님. 이제 말 놓으면 안 돼? 당연히 놓아야지. 소은이 웃었어요. 오대리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팀장님, 첫 출근 축하해요. 대리님, 고마워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바로 그때 손님 한 분이 프런트로 오셨어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이었죠. 소은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 체크인 하려고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약 확인해 드릴게요. 소은이 정중하게 응대했어요. 옆에서 신입 직원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진심 서비스구나. 신입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어요. 저녁 6시. 태준이 호텔 로비에서 소은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은이 퇴근하며 나왔습니다. 오빠, 오래 기다렸어? 아니, 방금 왔어. 팀장님, 첫 출근 어땠어? 좋았어. 다들 축하해줬어. 둘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우리 집 가자. 엄마가 저녁 준비하신대. 응. 소은이 밝게 웃었어요. 명진의 집. 따뜻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서 와, 소은아. 많이 먹어. 명진이 소은에게 음식을 덜어줬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 명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소은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아직은 좀 어색해요. 천천히 해. 우리 이제 가족이니까. 태준이 소은의 손을 잡았어요. 소은아, 행복하지? 응, 정말 행복해.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진심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한 달 후, 라메르 호텔 로비가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입구에 새 현수막이 걸렸어요. 진심 서비스 캠페인 라메르의 얼굴은 사람입니다. 오전 10시, 언론사 기자들이 호텔 로비에 모였습니다. 명진이 단상에 섰어요. 옆에는 소은이 서 있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캠페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명진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진심입니다. 손님을 대하는 직원들의 진심이 호텔의 가치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모든 직원이 고객 물건은 금액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배웁니다. 한소은 팀장이 직접 교육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소은을 비췄어요. 팀장님, 한 말씀 하시죠. 소은이 자연스럽게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님은 누구나 동등합니다. VIP든 일반 고객이든 부자든 가난한 분이든요. 우리의 진심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메모했어요. 회장님, 소문으로는 팀장님이 회장님의 며느리라던데요. 명진이 웃으며 소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 제 아들과 결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진짜 서비스를 아는 직원이라는 거죠.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데요? 아니요. 노력과 진심의 스토리입니다. 명진의 대답이 단호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소은이 교육실로 향했습니다. 신입 직원 10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소은 팀장입니다. 소은이 화이트보드에 썼어요. 고객 물건은 금액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신입 직원들이 집중했어요. 여러분, 손님을 대할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진심. 소은의 목소리가 교육실에 울렸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지갑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한 신입이 손을 들었어요. 팀장님, 만약 VIP와 일반 손님 중 선택해야 한다면요? 소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선착순입니다. 원칙이 있어야 공정해요. 신입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2시, 프런트 데스크. 유미리가 청소를 마치고 소은에게 왔습니다. 팀장님,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파티예요. 축하 파티. 무슨 축하? 소은이 팀장 승진이랑 약혼 축하지. 유미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대리가 다가왔습니다. 나도 갈게. 뭐 사갈까? 대리님은 그냥 오세요. 몸만 오면 돼요. 셋이 웃었습니다. 저녁 6시. 태준이 호텔 로비로 소은을 데리러 왔어요. 소은아, 끝났어? 응, 가자. 태준이 소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인터뷰 봤어. 너 정말 멋있었어. 그래. 긴장돼 죽는 줄 알았어. 전혀 안 그래 보였는걸. 완전 프로였어. 둘이 호텔 밖으로 나갔어요. 로비에서 명진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 손님이 명진 옆을 지나갔어요.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 체크인 도와드릴게요. 명진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바뀌었구나. 진심이 보이기 시작했어. 명진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길이 며느리에게 향했어요. 태준과 손잡고 웃는 소은. 이제 가족으로서 함께 가자. 명진이 휴대폰을 꺼내 두 사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녁 8시. 유미리의 집. 소은, 태준, 유미리, 오대리가 모여 축배를 들었어요. 소은아, 축하해. 고마워, 미리야. 진짜 자랑스러워. 우리 소은이가 팀장이 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유미리가 눈물을 훔쳤어요.
오대리가 잔을 들었습니다. 한소은 팀장, 정태준 과장, 결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넷이 함께 웃었습니다. 소은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진짜구나. 태준이 소은의 손을 잡았어요.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나도. 둘이 미소를 나눴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소은이 출근했어요. 새 명찰이 빛났습니다. 한소은 프런트 팀장, 프런트 데스크에 서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한 손님이 다가왔어요. 체크인 하려고요. 네, 어서 오세요. 소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진심이었어요. 로비를 지나가던 명진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라메르의 얼굴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명진이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소은과 눈이 마주쳤어요. 둘이 동시에 미소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소은은 다시 손님을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라메르 호텔입니다. 밝은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진심으로 가득한 하루가. 진심은 거짓보다 강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던 지배인은 무너졌고 원칙을 지킨 프런트 직원은 인정받았습니다. 한소은은 이제 팀장이 되어 신입 직원들에게 가르칩니다. 손님은 누구나 동등합니다. 우리의 진심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건물주 시어머니의 일주일간 시험. 그 끝에 소은은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라메르 호텔의 진짜 얼굴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손님을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